특별한 멘토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인생 수업. 자, 볼수록 힘이 되는 인문사회 과학 특강 인사트 우리 곽범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준비된 특강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고 어떤 친구들이 들었으면 하는지요? 어떤 친구들이라고 하기보단 클릭을 해주신 분들이 다 봐주셨으면 좋겠고 역시. 일단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서울런이 이제 쭉쭉 달려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강의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과연 창의적인 사람일까? 창의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쓰다가 걸러낼 건 좀 걸러내고 이거는 그래도 좀 창의력을 키우는 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는데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만 조금 이렇게 소량 포장해 왔습니다. 네, 와. 좋죠. 좋죠.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네. 네네네. 오늘의 주제는 창의력 이렇게 하면 어머니 세대나 저희 뭐 형님들 세대 막 이럴 때는 그 꿈을 적어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 창의력이 없었어요. 대통령, 변호사. 제가 이제 딸을 키우면서 보니까 요즘 애들은 조금 창의력 있게 꿈도 적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거요? 좀 디테일해졌어요. 뭐 예전에는 무슨 가수로 끝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릴 때부터 아이돌 가수인지 댄스 가수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애들이 이제 창의력을 발휘를 좀 어린 나이부터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틀을 깨고 오늘 하고 싶은 주제는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한 얘기 중에 엄마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던 핑계도 다 창의력이다. 네네. 저는 그 정말 궁금한 게 중국집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출발했어요를 대체 누가 먼저 아니 대체 누가 먼저 이거를 외쳤길래 이게 무슨 TV에서 지금 늦었을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닌데 부산 가서 전화를 해도 출발했어 얘! 뭐 전라도 가서 전화를 해도 아따 출발했어라 뭐 이렇게 다 이런 게 창의력이 아닌가. 네네. 지역에서 중국집을 하시는 아저씨들도 창의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이 다 창의력의 일부분이니 내가 지금까지 크리에이터로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밥을 먹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제가 저에 대해서 봤을 때 꽤나 재미나게 잘 살았구나라고 인사특 덕분에 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속 시원하게 제가 어떻게 지냈고 어떤 게 내 창의력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미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연히 어릴 때 했던 미술은 창의력이 없는 미술이었어요. 대생이었어요. 심지어 똑같이 세워놓은 조각상을 다 똑같이 그리는데 요즘 미대 입시를 물어보니까 주제만 던져주고 머릿속에 떠오른 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많이 창의력적으로 많이 이제 진짜 생각을 해주시고 있구나. 근데 그때 막연히 기술이었던 그 미술이 이게 내 창의력에 과연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도움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거 컨텐츠 중에 타투이스트들을 이제 타투는 사실상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네임펜으로 그려주거든요. 그거를 그려주는 컨텐츠를 했는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면 그 컨텐츠 자체를 떠올리질 못했겠죠. 그 컨텐츠가 쇼츠 조회수만 끊어서 올린 게 지금 한 100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와. 내가 어릴 때 그림을 그렸던 게 있기 때문에 창의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되지 않았나. 그림 그리는 컨텐츠 때문에 다른 컨텐츠에 나가서 할 게 없으면 제가 그림을 그립니다. 네. 무기가 됐군요. 무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릴 때 했던 미술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랑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새 창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밴드도 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매드몬스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매드몬스터 컨텐츠가 막연히 그냥 어떤 아이돌을 따라하는 컨텐츠로 끝날 수도 있는 컨텐츠였는데 제가 어릴 때 밴드를 했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작곡을 누구에게 의뢰했냐면 같이 밴드 하던 기타 치던 친구한테 의뢰를 했고 그 친구가 보내주면 같이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또 밴드라고 생각하면 또 개그맨이랑은 별개 같은데
결국은 이 경험이 컨텐츠로 또 재생산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 그때 했던 것들이 창의력에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주말이면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한 주에 돌잔치 사회만 12집 보고 이랬어요. 그냥 나는 배고프니까 막 했던 건데 그때 했던 그 행위가 지금 저의 이 행위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데 그렇게 크게 떨려하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이게 나의 지난 경험들이 창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라는 인물을. 나이가 이미 지긋이 드신 분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네 말대로라면 내가 어릴 때 도둑질했던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 이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는 뭘 하고 싶은데 이걸 해야지 이걸 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근데 사실 지나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나중에 나를 창조하고 나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부밖에 없는데 주어진 게 공부라면 저는 그게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창의성을 위해서 지금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첫 단추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첫 단추는 미술로 꼈지만 지금 개그맨이라는 단추가 잘 잠겨져 있잖아요. 뭐 옷들도 보면 단추 막 여기다 끼고 막 여기다 껴도 막 박수 받는 시대잖아요. 나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나는 글렀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다 창의성이 있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창의력에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력을 떠나서 원동력은 사실 주머니가 좀 채워져야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르신들이 그림 그리면 평생 밥 벌어먹고 살 거다. 사실 정말 밥 벌어먹고 살면 안 되거든요. 돈이 돼야지 이게 창의력이 있는 거고 당장 돈이 안 되는 창의력은 저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치킨 맛집들이 막 있는데 또 다 똑같은 후라이드 양념만 있어요. 그럼 조금 특이한 메뉴를 만들어서 위에 뭐 다른 소스도 좀 뿌려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먹어보긴 할 텐데 너무 창의력에 빠져 있어서 치킨 대신 뭐 말발굽을 튀겨가지고 치킨이라고 이건 창의력이 아니라고 생각. 돈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얼마 전에 연락이 한 통 와가지고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매년 하잖아요. 네. 그 포스터를 또 이번에 제가 그리게 됐거든요. 되게 뜻깊은. 근데 이것도 아까 한 얘기랑 일맥상통한 게 제가 미술을 했고 지금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을 매년 안 빠지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세계가 모여서 지금 또 포스터 작업이라는 또 새로운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게임만 계속했던 그 무릎이라는 분 아시나요? 철권 전 세계 1위? 그분이 철권 부동의 세계 1위거든요. 네네. 그분은 게임만 해서 돈을 벌으시고 그리고 게임 관련 컨텐츠를 만드시고 그렇게 또 진화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패드를 쓰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패드를 쓰길래 당신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패드를 만들었어요. 또 새 창조를 한 거죠. 부모님 분명히 그랬겠죠. 게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근데 무릎님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 철권 잘하니까 좀 지원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부동의 철권 1위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철권이 너무 좋아서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뭐 크게 걱정과 두려움 없이 미래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나한테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 없이 그냥 하면 되겠군요. 네, 줄 거다라까지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안 해도 된다. 네, 지금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열심히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사복을 입었어요. 자연스럽게 사복을 입다 보니까 옷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패션 디자인과로 미술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정말 병적으로 옷을 좋아하는 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옷이 있는데 또 사야 되나? 조금 뭐 접어서 입는 게 다르다.
섬세하시네. 기장이 좀 다르다. 네. 미디 길이가 좀 다르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국은 굉장한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오.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옷만 즐겼을 뿐이거든요, 사실. 그냥 그 순간을 즐긴 거예요. 옷이 너무 입고 싶고 사고 싶어 해서 즐겼는데 그게 자기의 자산이 돼서 지금은 그 사람만큼 옷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미래, 이게 무슨 작년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전 여기 인생을 투자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게 창의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저번 주 얘기했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나이가 35살이거든요. 요즘 막 유튜브 시작하는 분들 보면 막 10대들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막 박막내 할머니를 보면서 알죠. 무한한 곳이구나 여기는. 그 당시에 박막내 할머니가 건드려주면 뭐 컨텐츠가 다 터질 정도였으니까 야, 여든이신 할머니도 저렇게 창작 활동을 하시는데 나라고 겁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뛰어들었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청소년들은 제 나이 한 반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38이니까 뭐든 해도 가능한 나이다. 뭘 해도 창조적인 나이고 뭘 해도 창의성이 있는 나이다. 내가 고등학생이라 생각을 해볼게요. 뭐든지 도전하시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왔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해줄 말은 없습니다. 유튜브 관련 어디 특강을 가서 한 얘기인데 신규 아이디로 쏟아지는 아이디가 한 달에 전 세계 양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구글 안에 있는 컴퓨터가 이 모든 걸 관리를 하는데 그 신의 은총을 알고리즘의 선택이라고 알고리즘 그러죠. 선택을. 알고리즘의 선택을 예전에는 사실 수월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조금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뭐 볼거리도 다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조금 더 버텨야 되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난 거 아닌가. 옛날에는 한 1년, 2년 하면은 제 생각에는 100% 터진 영상 하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길어진 것 같긴 해요. 요즘 골프 치면 골프 관련된 그 크리에이터들만 한 수백 명, 수천 명 되시는 것 같아요. 버티는 싸움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인 걸 봤는데 아버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너무 안 팔리니까 딸이 SNS에 한 줄을 올린 거예요. 책을 쓴 지는 너무 오래됐는데 그 딸의 한 문장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얘기예요. 뒤늦게. 네. 충분히 퀄리티 있는 창의력이 있는 모든 뭔가를 해놨다면 언젠간 되지 않을까. 8주간의 기적 같이 했던 네네. 조명기 형님 네네네. 8년 전 정도에 내놓은 책인데 그냥 그럭저럭 이런 책도 있네 하고 사는 정도의 책이었는데 이게 더글로리 하도영 역할 하셨던 그 배우분이 우연히 그걸 이런 책이 있네 사신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진짜 8주 만에 몸이 실제로 좋아졌어요. 그거를 유퀴즈에 나와서 난 이런 책으로 몸을 만들었습니다를 얘기를 했더니 8년 전에 써놓은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고 어머.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놨으면 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실패다. 뭐 반응이 없다. 내 창작물은 별로야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쵸? 단순 저희 채널만 봐도 저희는 재밌어서 정말 저희가 열심히 찍고 편집해서 올려놨는데 그냥 주변에서는 재밌다고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그 발화제를 만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그 전에 있던 영상들까지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열심히 해놓고 만들어 놓은 창작물이라면 저는 기다리면 언젠간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죠. 백종원 선생님께서 문을 열면 6개월 정도는 돈이 아예 안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컨텐츠 만드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6개월, 1년은 수입이 안 날 걸 예상하고 해야 되는 작업과 장사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떤 알고리즘 같은 허영만 선생님이 갑자기 그 장사하는데 와가지고 하나 먹어보고 맛있다면 그 집은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리즘이 허영만 선생님이 돼버렸네. 아까 말씀한 대로 옛날에는 조금 적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오타쿠 문화가 세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원 선생님 사실
외식 오타쿠잖아요. 그쵸. 안 먹어본 집 없고. 그래서 자기 거를 또 만들어낸 거잖아요. 깊숙하게 들어가. 깊숙이 들어가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오타쿠거든요. 신규 예능 나오면 다 봐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저는 그 유료 VOD 어플 있잖아요. 네. 네. 왓챠, 웨이브, 티빙, 디즈니, 뭐 넷플릭스 등등등 다 유료 결제돼 있습니다. 오타쿠적인 수집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시청하는데 투자를 얼마나 하세요, 시간을? 집에 들어가면 계속 이제 사이클 타면서 보고 자기 전까지 보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보고 그리고 또 나오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내일 또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지만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좋은 창작물을 몇 년째 만들고 있는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말이 정말 어려우면서도 답인 얘기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약간 지치는 거는 좀 없긴 없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니까 안 지치고 볼 수도 있고 또 보고 싶고 또 찍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면서 자꾸 저한테 해답을 얻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그래 이게 답이었구나를 네. 지금 여러 개 얻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박범님이 예를 들어서 크게 관심이 없는데 운동에서 이렇게 했으면 깊게까지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노력하는 시간이 훨씬 남들보다 많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로 우선 딥하게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한 저는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의성까지 발휘되는 데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피규어를 갖고 싶어서 다 모았는데 다 똑같아, 다 가졌어 이제. 내 거 갖고 싶잖아. 나만의 특별한 거. 만드는구나. 만드는 거죠. 저기 선생님 아주 해안을 많이 주시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구나. 제가 그랬어요. 약간 옛날 개그를 너무 좋아해서 선배 형님 하는 거나 저는 안 본 게 없을 정도로 막 다 보다 보니까 이건 했던 거잖아. 다 막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너무 보니까 그러면 나만의 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무릎님도 얘기해 보니까 패드를 다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좀 부족한데 그래서 만든 게 아닐까. 집착의 끝이 창의성이라고 하면은 서울로는 싫어하겠죠. 근데 그게 또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특히 예술 쪽이나 이런 데서는 미쳐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할 정도로 네. 사실은 다들 집착을 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백종원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순두부찌개 먹어보고 이 동네에 이렇게 순두부찌개 잘하는 집이 없지. 이럴 거면 내가 만들어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강원 아나운서도 이제 뭐 샤넬 매일 뭐 명품 사다 보면 살 거 다 사면 이제 내가 명품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명품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야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개그 학원이나 MC 행사하는 학원 배울 때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배울 데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내가 그게 바로 창의성인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막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창의성으로 이게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꼭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맞아요. 다 열심히 하면은 뭐든지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트라이앵글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고 그걸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편집으로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시작하기가 두렵고 용기가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놨네요. 제가 일단 질러라고. 일단 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들을 낳고 나서 든 생각이 저는 그래도 젊고 좀 빠르게 산다고 생각했는데도 좀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아서 부모님들 얘기보단 일단 질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참아서 나중에 술안주거리로 얘기하는 것보단 그걸 질러서 그 직업을 선택해서 술안주 돈 걱정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은 질러서 그쵸. 술을 사 먹어라. 청소년들이 보는데 술을 나중에 커서 커서. 네. 나 그때 그거 할 걸 그랬다 하고 그걸 술안주 삼아 얘기하지 말고 청소년들이니까 술안주 빼겠습니다. 네. 그 현재를 탓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못 질러. 이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질릴 거야.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을 질렀거든요. 제가 봤죠. 네,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이 집 하나 해놓고 뭐 차 하나 해놓고 그때 결혼해야지 하는 친구들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어요. 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잡스가 애플 만들겠다고 해서 무슨 공장 하나 만들어 작업할 작업방 만들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나서 차고에서 바로 시작했대요. 이 환경보다는 지금 당장 질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올 길이 많잖아요. 저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개그 콘서트가 35살에 망가진 사람인데, 그리고 다시 0부터 시작을 35살에 시작했는데, 아직 청소년들은 일단 질러보고 제 나이 35 될 때까지 기회는 한 620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꿈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고, 제 머리로 제가 꾸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질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곽범님과 함께하는 네. 우리 첫 번째 인사트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시는데 멋있는 교수님 같은 모습도 보이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부끄러워하시고 그런 여러 모습도 보이셨는데 어땠어요? 오늘 첫 번째 주자로서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분들이 보고 쟤보단 낫겠다 정도면은 잘 깔아놓은 것 같고 좀 부끄러운 것도 있죠. 사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근데 최선을 다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창의성을 다 꺼내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그맨들의 아이디어 뱅크 우리 곽범 씨와 함께 해봤고요. 자, 이렇게 특별한 시간 또 특별하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요즘 인싸들은 다 구독하는 그 채널 서울런 인싸특 하면은 우리 곽범 씨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거를 곽범 씨의 버전으로 가능할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즘 인싸들은 다 구독하는 그 채널 서울런 인싸특! 인싸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진행시켜! 호!